네, 마음을 여는 소통대화법 18년 방송 경력 EBS 네이버 등에서 교육 관련 방송을 하고 있죠. 태교부터 성인까지 소통 스피치 코칭 전문가입니다. 우리 맛있는 스피치 대표 원장 이윤정 원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그린. 네. 밖에 날씨가 오늘은 조금 선선해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요? 네네. 그나마 괜찮은데 네. 오늘 약간 수박 색깔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여름이잖아요. 눈이 시원해집니다. 네. 오늘 그 돌발 또 요망진데이 깜짝 퀴즈도 네, 그 얼음이었거든요. 정답이 네. 좀 시원한 느낌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혹시 좀 마음에 답답한 소통으로서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네. 진짜 좀 열불나고 힘들 때 많잖아요. 좀 그렇죠.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소통대화법 함께 하시죠. 우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요즘도 방학도 시작도 되고요. 네, 그죠? 지금 큰애는 이미 방학을 했고요. 중학생. 아.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오늘 방학입니다. 지금 오, 문자 그래요? 사연들 보니까 오늘 애들 방학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자, 사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네, 집에서 욱하지 않는 부모 소통 대화법. 네,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 자존감도 키우면서 엄마가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대화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욱하지 않기 힘들어요. 힘든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집에서 애들 온라인 수업 많이 하면서 사실 좀 부모와 자녀 간에 좀 힘들어졌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네, 또 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족 상담이 부쩍 많이 늘었다. 부쩍 늘었다. 네. 진짜 같이 있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막 속이 열불날 때가 진짜 많은데 그럴 때 욱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앞으로 이제 방학 특집으로 4회에 걸쳐서 전해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아마 네. 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제 부모 특강을 계속 했었는데 네. 이 주제로 했었어요. 아. 욱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소통 대화법. 네, 네. 많은 이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도 역시 매일 겪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어머님들 이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네. 이럴 때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방학 때 그래도 아이와 뭐 짧게는 10분, 뭐 30분이라도 뭔가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 사연 주시면 제가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DB 구축이 확실하잖아요. 우리 또 많은 또 사례를 통해서 또 상담도 하셨고 네. 코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스피치 능력 요것도 요즘에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것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소통하는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어떻게 스피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독서 스피치로 준비를 했어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독서 스피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이 다 있네요. 그렇죠. 책도 네. 읽고 공감 능력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이조. 효과인데요. 네네. 자, 우선 우리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너무 자기 말만 해요. 우리 아이는 말이 너무 투서가 없어요. 뭐 우리 아이가 말을 하면 뭔가 갑분싸가 돼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친구들한테 너무 필터 없이 얘기해서 상처를 줘요. 또 반대로 아이가 제대로 자기 말을 못해서 상처받고 오는 날이 많아요.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궁극적으로 이 공감 능력부터 키워주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네요. 네네.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들 보면 우리 엄마들 모여서 하는 고민들이거든요. 그 네. 얘기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이 공감한다라는 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다라고들 이제 보통 아시는데, 감정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이나 그 말할 때의 상황 등등 인지적인 공감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을 제일 잘 키워줄 수 있는 게 엄마 또는 아빠, 주 양육자가 공감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 공감을 받으면서 배운다고 해요. 네, 공감을 받아야만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은 동화책과 소설책을 통해서 조금 빨리 배워보는 거죠. 공감 능력을 동화책으로 소설책으로 익힌다?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동화나 소설에 보면은 우선 등장인물이 있고요. 네.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나게 되고요. 네. 그 사건을 통해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과 해결이 이어지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우리 아이가 그 감정을 동일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즐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공감인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황순원의 소나기, 그 아하. 설렘, 샬롯 브렌트의 제인 에어 그 콩닥콩닥거리는 거, 그 다빈치 코드의 막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또 여운이 긴 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 그게 공감의 첫 번째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범죄라든지 혐오 범죄라든지 뭐 분노 범죄 이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던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설로 공감 능력 키워주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감 네. 능력이 안 되는 정말 그 극의 상황이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저 사람이 아픈지, 네. 뭐 괴로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최악이고요. 네네. 네, 진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었던 그런 소설책들이 주고 아직도 가슴에 기억남거든요. 네. 자,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려운 책들 권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공감 능력 키워주는 책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질문 맞아요. 아니 이야기 책 자체를 안 읽으려고 해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책이 아니어도 할 네. 수 있는 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네, 오. 요즘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이게 뭐 홍보는 아닌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같은 SBS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라켓 소년단이라는 저도 좋아해요. 월요일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거기를 보면은 이제 가족 간의 뭐 이야기라던가, 네.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의 그 배드민턴을 하면서의 뭐 도전 의식, 목표,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정과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랬을 때 그 상황이나 그 감정에 대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저렇게 목표를 갖고, 그래, 나도 친구들과 저런 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거군요. 꼭 책 아니어도 네네. 걱정 마세요. 우리 8930님도 네. 누구 고민하시거든요. 다들. 아니 그래요. 책 읽는 거 중요하죠. 근데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선 드라마로 네네. 접근해 주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네. 책을 안 읽, 이거 책 읽는 걸로도 한번 주제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독서 네. 중요해요. 네.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은 책이 재미없어서 안 읽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재밌는 아이템부터 책을 읽게 해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다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책을 사줬어요. 또는 흔한 남매. 네네. 뭐 또는 Y책.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지겹고 지루한 게 아니고 재밌는 것들이구나. 내가 네네. 영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 또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것만 알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책에 접근하는 방식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더 됐는데 그림책보다는 이야기 많은 책보다는 약간 글밥 많은 책을 읽어야지 하시지 마시고 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네. 그렇게 근데 접근해 이제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네.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들은 확인 질문을 하죠. 무슨 얘기야? 누가 나와?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걸 배웠어? 주로 팩트 위주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 라는 질문은 작가의 의도와 상황을 공감하는 과정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네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너랑 좀 비슷한 사람은 누구야?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나의 감정과 일직선상에 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약간 질문도 사실 잘해야 돼요. 네. 아이들도 듣다가 짜증나거든요. 네. 자, 그렇게 아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약간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맞장구를 잘 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얼만큼 읽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팩트 위주로 질문하는 거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 나는 이 사람이 이랬어? 뭐 불쌍했어? 그 사람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 군화화법 있잖아요. 네. 공감을 해주면서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심청전을 읽었어요. 근데 바다에 빠지는 게 무서울 것 같아. 엄마 나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건 되게 무서운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무서운 게 아니야. 이건 동화책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공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럼 안 돼요. 네네. 네. 좀 무서웠구나. 그게 좀 읽을 때 힘들었구나. 어. 이렇게 어떤 마음에서 왜 무섭다고 느끼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거를 조금 더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심청이가 그 무서운 거를 견디고 아버지를 위해서 혹시 그러면은 민경이도 아빠를 위해서 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감정도 정리가 되고, 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공감을 할 수 있겠죠. 한 음. 중고등학생 때 같은 경우는 필독 도서 중에 모리와 함께한 일요일이 화요일.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내용이 시한부 죽음을 앞둔 그 친구를 인터뷰한 작가가 쭉 써내려간 건데요. 이거를 보고 삶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아니야, 삶은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할 게 아니라 무서웠구나. 그래, 죽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지. 엄마라도 그랬을 거야. 그럼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아이가 정 대답을 하기 어려워하면 엄마의 생각을 엄마가 생각하기엔 하고서는 엄마의 생각을 얘기해주면 아이가 들으면서 또다시 공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정답을 내놔야 될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또 아이들 이런 거 책 읽기 힘들어하고 이런 독후 활동 때문에 따로 뭐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날도 네. 더운데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책도 같이 읽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서로 공감 능력도 키우고 마음을 여는 소통, 대화하셨으면 좋겠네요. 플러스 팁으로 요즘 아이들이 웹툰이라던가 웹드라마를 꽤 많이 보죠. 봐요. 네. 저희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각 여자친구가 생겨서 어머. 나름 콩닥콩닥거리는 좀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등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드라마를 네. 이제 각이다 보니까 막 정주행한다고 뭐 유튜브나 너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너 이거 보지 마. 너 무슨 연애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할 게 아니라 네. 야, 그게 무슨 내용이라 팩트로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이 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네. 그랬더니 이제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기억이 난대요. 되게 예민하네요. 섬세하네요. 네, 그래서 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 했더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도 얘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해볼 거야. 어머.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누군가를. 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 드라마 속에서의 여자친구의 반응과 또 실제 내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이 다르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 사람은 이런 멘트는 이렇게 같은 반응을 하는구나 공감도 느낄 수 있고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애들은 어쨌든 영상 매체가 시각적인 걸 또 많이 좌우하니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못 보게 할 게 아니라 좋은 드라마나 좋은 내용을 좀 골라서 네. 같이 좀 보시고 공감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책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너무 우리 어머님들 조바심 내지 말자고요. 네. 자, 이 방학을 좀 평화롭게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욱하지 않고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 오늘 첫 시간으로 공감 능력 키우는 방법 알려주셨거든요. 네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뭘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 책이라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네.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은지 네. 분명 엄마는 이제 질책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 해? 너 이거는 왜 안 해? 뭐 이러면서 질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 근데 이 과정이 이건 당장 스피치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오늘 과정도 마찬가지이듯이 네. 이렇게 공감 능력이 키워지고 내 감정이 존중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스피치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음. 왜냐면 내 네. 생각을,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게 질타받을까봐. 네. 내 감정이나 생각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받지 못할까봐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렇네요. 훈련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네. 아이들의 자신감 또 자신감 있는 말하기는 네. 뭐 한두 번 정도만 네. 더 코칭을 하면 아주 바로 이어질 수 아,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네. 그럼 바로 코칭이 중요하고,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네네.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라는. 저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책입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 교수의 책인 것 같아요. 공감 수업 책이라고 하는데, 네네. 요거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네. 소제목에 네. 이해하고 이해받고 싶은 당신을 위한 공감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꼭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3554님께 우리 고 작가님 선물 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자신감과 자존감 같이 키워줄 수 있는 대화법, 네, 함께하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슬기롭게 방학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